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온 박지훈입니다. 최근 K-드라마와 K-콘텐츠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면서 특히 미국 내에서 한국인에 대한 관심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한국을 특별하게 인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미국 시민들은 한국을 방문해 본 경험이 없으며 한국계 미국인이 아닌 순수 한국인을 실제로 마주한 경험 또한 거의 전무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인에 대한 궁금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최근 미국 내에서는 한국인의 특성에 관해 상세히 설명해주는 틱톡 영상과 온라인 게시물이 엄청나게 많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인이라는 집단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예를 들어 인기 드라마인 Them Hers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과 같은 성향을 지닌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해당 드라마 속에서 등장인물이 어깨를 치고 기분 나쁠 때 사용하는 표현인 아이씨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흥미롭게도 미국 사람들이 이 아이씨라는 표현을 들을 때에는 불쾌한 감정이 거의 느껴지지 않으며 오히려 약간은 귀엽게 들린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 감탄사 I를 번역하자면 what 뭐이 정도의 느낌일 것이며 what the와 비교했을 때 아이씨가 훨씬 덜 불쾌한 소리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점이 매우 재미있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한국인에 대한 이야기를 활발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을 충분히 접해본 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어쩌면 한국인 스스로는 잘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고유한 특성들이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미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인들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특히 미국인들은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마치 한국인들이 미국인, 독일인, 프랑스인, 영국인 등을 외모만으로 구분하기 힘든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다만 미국인들은 유럽계 사람들과는 구분을 꽤 잘하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미국인과 캐나다인의 경우 말투나 억양 차이 없이 오직 얼굴 표정과 스타일에만 의존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구분하는 편입니다. 듣기로는 한국인들 역시 표정과 스타일만으로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구분을 잘 해낸다고 하더군요. 이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인들에게도 매우 신기한 현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이 어떤 사람인지, 한국인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한 콘텐츠가 활발하게 유통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이 파악한 한국인의 주요 특징은 무엇일까요? 한국인의 첫 번째 특징은 불편한 상황을 유발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계산을 진행하는데 본인이 구매한 물건 중 하나가 1+1 행사 상품이었고 고객이 하나만 들고 온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계산대 직원이 추가 물건을 가져오라고 안내했는데 그 물건이 너무 멀리 있어 왕복 10분 정도가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만약 그 사람 뒤로 줄이 엄청나게 길게 늘어서 있어 자신이 민폐를 끼친다고 판단하면 한국인은 보통 그냥 추가 물건을 받지 않고 하나만 구매해 버립니다. 물론 미국 사람들은 뒤에 줄 선 사람들을 기다리게 만들더라도 당연히 물건을 가져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한국인 친구들 중에서도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제 한국인 친구들은 한국 편의점에 갈 때도 뒤에 다른 사람이 줄 서 있으면 뭔가 큰 압박감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가능한 한 빨리 결제를 마치고 자리를 비켜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전문가의 언급은 이 특성에 대해 더욱 충격적인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한국 사람들의 특성은 한국인의 머릿속에 자리 잡은 자연스러운 사고방식에서 비롯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하지 않는 방식의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 국민적으로 나타나는 사고방식이며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흔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 신기한 발상이란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니요? 한국은 출산율도 낮고 개인의 독립성이 강조되어 가족적인 면모가 부족한 사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족은 맞습니다만 한국인이 가장 가정적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한국인 중에도 가정적인 사람이 많지만 솔직히 한국보다 가족에 대한 충실도가 높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가족에 대한 생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국인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을 보더라도 저 사람은 누군가의 아들, 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미국에서는 이런 말 자체를 쓰는 경우가 없는데 한국에서는 심지어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한다고 합니다. 제가 전화 통화를 했을 때도 안내 방송에서 상담사가 누군가의 아들, 딸이니 친절하게 대해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이는 한국 사회에서는 상당히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생각은 젊은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나이든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보면서도 저 사람도 누군가의 엄마와 아빠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신기하고 미국 사람들이 꼭 배웠으면 하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가족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르는 타인을 보며 저 사람도 누군가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미국에서 거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전문가가 말하기를 이러한 발상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고유한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과 정반대에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인데 저는 중국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내 가족이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내 가족만 잘 살면 된다 는 사고방식이 극단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자기 가족을 극진히 챙기며 한국보다 더 가정적인 모습도 보입니다. 아까 한국이 가장 가정적인 나라는 아니라고 했듯이 사실 중국이 더 가정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가족을 가장 아끼는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 뷔페 같은 곳에 가면 가족의 몫을 챙기기 위해 1인당 하나만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여러 개 챙기거나 줄을 서지 않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중국인들이 단순히 몰상식해서라기보다는 타인의 가족이 자신의 가족보다 더 많이 챙겨가거나 더 많이 행복한 것이 자기들에게는 불행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중국이 한국인들보다 가정적이라는 사실은 맞지만 이러한 방식의 가정적인 모습은 결코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저 사람도 누군가의 가족이다 라는 이러한 방식의 생각은 정말 신기합니다. 전문가는 이것이 어느 정도 역사적인 뿌리가 있는 생각이라고 설명합니다. 나라 전체의 인간들이 유전적으로 가장 유사한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러한 나라들이 여럿 있지만 한국도 그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를 한민족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상 한국인들끼리는 엄밀히 말해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니더라도 하나의 민족으로 묶일 수 있을 정도의 연대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전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서로 가깝기 때문에 저 사람도 누군가의 가족이다 라는 따뜻한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발상은 정말 신박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저 역시 예전에 회사에서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누군가의 딸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까지 미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이 개념은 마치 혐오가 가득한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마법의 주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국인의 두 번째 특징은 처음에는 친해지기 어렵지만 한번 친해지고 나면
헤어지기가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미국 사람들은 친구를 사귀는 것도 그리고 친구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익숙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데 매우 능숙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이라도 미국 사람들을 맥주집에 데려다 놓고 아무나 친구를 사귀라는 임무를 준다면 아마 누구든 친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것이 꽤 어렵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편견을 가지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미국 사람에게 먼저 접근하여 대화를 시도하는 사람 중에 순수한 한국인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중국 사람들입니다. 일본 사람들도 먼저 대화를 잘 시작하지 않는 편이긴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친구가 되기는 어렵더라도 친구 관계를 끊는 것은 정말 쉬운 사람들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일본인 친구들은 주변 사람들을 정리합니다. 즉, 일본 사람들은 친구마다 얘는 친한 친구, 얘는 그냥 친구라는 기준을 정해서 만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친구들에게는 왓츠 앱을 사용하고 오직 친한 친구들에게만 라인이라는 메신저 앱 계정으로 친구 추가를 한다고 합니다. 소름 돋는 일이지만 이것이 일본에서는 꽤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저도 일본인 친구들에게 이런 식으로 친구 관리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나서 정말 소름이 많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다릅니다. 한국인들은 일단 친구가 되는 과정 자체가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한번 친구가 되고 나면 친구가 아닌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서 가장 조용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친구가 되기 전에는 무서워 보이거나 차가운 눈빛과 특유의 분위기를 풍기는 한국인들이 많습니다. 미국에 거주한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러한 차가운 아우라가 강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친구가 되고 나면 그 누구보다 진실하고 유머러스해지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 사람들입니다. 저에게도 미국에서 한국인 친구 수진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사나운 소녀, savage girl 같은 느낌이라 무서웠지만 나중에 친해지고 보니 그렇게 정 많고 재미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에 대한 이러한 이중적 이미지는 여러분이 아이돌만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의 이미지가 바로 미국인들이 보는 한국인의 전반적인 느낌입니다. 아이돌의 사진을 보면 매우 차가워 보이고 무섭고 기가 세 보이지만 막상 리얼리티나 예능 방송을 보면 친밀하고 재미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미국인들이 보기에는 아이돌뿐만 아니라 한국인 전체적으로 이러한 이중적인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최근 Hers라는 그룹이 큰 성공을 거둔 것도 그들이 지닌 한국인스러움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정말 쿨하고 멋지고 강한 여성들로 비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약간 허당 같고 우리처럼 라면 먹는 것을 좋아하고 소파에 하루 종일 누워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는 인간적인 매력들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전형적인 이미지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물론 모든 한국인이 그렇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한국인의 세 번째 특징은 개인보다 공동체를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동체란 가족, 학교, 직장, 심지어는 국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다 라는 개인의 마인드가 강하게 작용하지만 한국에서는 자신이 속한 집단, 즉 가족, 학교, 직장, 그리고 국가를 의식하면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누군가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사람들은 저 사람 문제가 있네 라고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저러면 우리 동네 망신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행동 하나도 공동체 전체의 이미지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미국에서는 누가 자신의 집단, 가족 제외에서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일으킨 개인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는 방식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 우리는 개인주의라고 부릅니다. 미국에는 정말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만약 이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 부모나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 욕을 먹게 하는 짓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아무도 이런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민폐를 끼쳐서 모두를 욕먹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가 그런 짓을 해도 자기만 욕을 먹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공동체 의식 때문에 남의 눈치를 과도하게 살피는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사람들을 만날 때 상대가 눈치를 적당히 보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눈치 없이 막 행동하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눈치 있는 사람만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를 접하면서 눈치라는 문화를 배우게 되었고 그 후로는 눈치 없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눈치라는 단어는 미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말입니다. 이 눈치라는 개념을 설명하려면 길고 복잡한 말로 풀어 설명해야 합니다. 바로 이 한국적인 정신 덕분에 함께 살아간다는 감각이 미국보다 훨씬 강력하게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인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는 사실 개인이 아닌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점이 바로 미국인들이 최근 한국을 바라보면서 가장 신기하게 느끼고 또한 꼭 배우고 싶다고 느끼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도 누군가의 가족이다 라는 따뜻한 발상과 내 행동이 곧 공동체의 얼굴이다 라는 책임감이 결합하여 한국인들만이 지니는 독특한 사고방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K-팝 드라마 이야기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께 더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저는 한국인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할 때가 가장 신나고 즐거운데 여러분도 이런 주제를 편하게 여기시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 주제가 흥미롭다고 생각하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제작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성민이었습니다.